그러면 이충근 박사님 잠깐 모시고 이 복잡한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박사님, 이번 주는 통쾌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걸려들었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거든요. 이 국가 원수일지라도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 간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간첩은 네. 적국의 사주를 받고 그 적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간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반역입니다. 하하. 반역. 적국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거. 그거 더 나쁜 거거든요. 예. 뭐 하여간 뭐 어이없는 일들이 그동안에 다 참 국민들이 뭐 속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다 이제 밝혀지고 있는 네. 이런 뭐 황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보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들고 파기 시작했는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사기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도 떠들고 미국 가서 그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 LST 흥남부대 철새 그거 했었죠. 그 메레디스라는 군함 그 화물선이죠. 네. 그게 이제 그 장진호 전투라고 이제 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초신이라고 그럽니다. 초신. 아. 장진호 우리말로 장진호에서 네. 미국 해병대사상 정말 가장 처절한 전투를 했습니다. 이야. 정말 그 엄청나게 그런데 아. 그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그 배에 네. 그 한경도 사람들 네. 남한으로 넘어오겠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많으니까. 온 거예요. 그 배 네. 타고 부산으로 오려고. 네. 그래서 그 철수 작전이 네. 그 뭐 세계 전쟁사상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미군이 그 배가 어느 만큼 타야 되는데 그 물자 그 전쟁하는 물자를 다 바다에 버리고 네. 배를 가볍게 하느라고 사람을 태우려고. 그럼 그 앞에 얘기를 내킨 겸해 박사님이 원래 전쟁사가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6.25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서 남침을 했잖아요. 3일 만에 서울 먹혔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달 만에 낙동강까지 먹혀 부산 하나 남겨놓고 그렇죠. 뭐 대구 일부하고 8월달에 낙동강 그렇죠. 영천까지 간 그때 겁니다.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반격을 해서 결국은 쫓아올리고 서울을 다시 우리가 뺐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군은 사실 거기서 전쟁 끝내려고 그랬죠. 근데 이승만이가 안 돼!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원래 재미있는 거가 이렇게 38선이 이거 직선으로 거져 있었잖아요. 6.25 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서울을 9월 18일 날 수복을 하고 9월 28일 날 그렇죠. 한국군이 9월 30일 날 강릉에 있는 그 38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 38선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38선에 도착한 그 우리나라 장군이 정일권 장군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일권 장군이 거기 가서 섰습니다. 38선에.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장군한테 장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38선에 동해안에 있는 38선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 그냥 있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38선까지 왔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넘으라고 그래야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지. 대답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메가더 장군한테 전쟁 지휘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메가더 장군이 넘으라고 그래야지 이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38선을 넘어왔는데 우리가 38선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일로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장군한테 당신 누구 부하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일권 장군이 각하부합니다. 그럼 넘어가. 그게 넘어간 날이 10월 1일이고 그게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넘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2, 3일 있다가 미군도 같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에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분인데 미군이 평양에 들어가는 부대를 그냥 가면 미군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국군한테 양보합니다. 야.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라고. 아하.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뭐냐면 6.25가 일어나서 인민군이 와서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미군이 와서 다시 밀어 올렸는데 전쟁 나기 상태 38선까지 회복이 됐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북한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전쟁 나기 전에 상태까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 누구 부하야, 정일권. 빨리 내가 가라면 가. 그래서 한국 군대가 먼저 돌파해서 가니까 나중에 미군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네. 역사책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날부터는. 그날부터 다른 전쟁. 이제는 북한을 수복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방어 전쟁으로 미국이 한국을 지키려고 왔는데 네. 이제 북한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이승만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까지 가고 그 다음엔 또 압록강에 가서 이 1.4 후퇴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압록강까지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육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별을 여기다 단 부대가 있습니다. 맞아요. 육사는 알아요. 청성부대라고 그러는데 푸른 별 해가지고 맞아. 그 부대 병사가 맞아. 압록강 물을 수통에다 담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무렵에 그 중공군들이 그때는 이제 미군이 네. 중공군이 정말 들어올까 말까 했는데 몇 명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놈들이 중국 사람이라 아하. 그 처음에는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모택동이 정규군으로 들어가면 미국한테 죽을까봐 그 온 부대를 인민지원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계급장 다 띄고 군복 안 입히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같지도 않은 녀석들이 온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워서 이제 이 정규군 이름을 못 붙이고 인민지원군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떼거지로 130만 왔습니다. 거기서 내가요 흑룡강에 선교하러 갔더니 그렇죠. 제일 먼저 중국이 투입한 군대가 우리나라 조선족 있죠. 그렇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러 갔더니 그러면 조선족들을 먼저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6.25 때 투입을 하고 그다음 뒤따라 이제 그렇죠. 모택도 그렇죠. 군대가 같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조선족으로서 중국 군대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왔니까 영천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천까지. 그러면서 막 날 보고 붙잡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택동 군대가 개입을 했는데 우스운 말로 인해 전술. 얼마나 중국군 숫자가 많이 왔는지 이렇게 말했대요. 저 미군하고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실탄 있죠, 총알. 총알 숫자보다가 우리 군대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한 발 맞고 한 명씩 죽어도 괜찮다. 모택동이가 인해 전술 웃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게 바로 1월 4일 날 후퇴한 겁니다. 후퇴. 그래서 일사 후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 일사 후퇴 때 그때 이제 미처 남한으로 못 온 사람들이 다 따라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사 후퇴 때 평양에서 대구까지 걸어서 피난온 세상에 그 후손입니다. 제가. 박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더 해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수령님을 모시고 살 뻔했죠. 큰일 날 뻔해.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저 서해안 쪽으로 이쪽이 먼저 뚫려가지고 이 테러가 차단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군 더하기 미군 더하기 그 다음에 민간인까지인데 그 흥남부도 있죠. 거기에 이제 큰 그 빅토리아 배를 대놓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올라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군인들이 먼저 탔는데 이제 남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남을 때 그 내가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니까 나 그때 울었어요. 그 말을. 그 함장이 미군 함장이 민간인 한 명이라도 그 배에 더 실으려고 뭐라 그래요? 기억나요? 무기를 내리라고. 군수물자를 버렸습니다. 바다에. 이야, 참 군수물자를 버리라고 그 자리에 저 북한인이 저 국민들을 태우라고 그래서 그 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아서 만 명 가까이. 그런데 문재인이가 여기서 사기를 친 게 뭐냐면 지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왔다 이거야. 근데 이게 사기였었어요. 사기였었어요. 기가 막히죠. 와서 거제도에서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바깥에 이제 나오는 이론은 북한에서 났다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을 오래 못 가거든.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아버지는 어떻게 왔느냐? 문재인은 이미 벌써 북한에서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벌써 태어났고 어떻게 왔느냐? 인민군의 대위로 낙동강 전투에 왔어요. 그 문재인 아버지는 그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농협장인가 북한에서 그 사람이었었는데 장교로 대위로서 참여했다가 우리나라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나라 학도병 3명한테 포로로 잡은 거야.
이 문재인 아버지를. 이게 이제 실제 드러났어요. 그때 잡은 그 사람이 지금 스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고, 문재인 아버지를. 그러니까 흥남부도 철수 다 사기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내가 엊그제도 방송하면서 청와대, 문재인,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말해. 아니라고. 근데 지금 말 못해요. 말 못해.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았는데 더 웃긴 얘기는 그 잡은 그 학도병 그 지금 선임 된 사람이 그때 6.25 전쟁이 끝나고 자갈치 시장을 가는데 문재인 아버지가 그때 포로 석방이 돼서 나와서 이제 민간인으로 사는데 자갈치에서 만났다는 거야. 만나자마자 막 자기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야. 문재인 아버지가 왜 너 그때 포로 잡았을 때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는 때리지 말게 돼 있는데 니 왜 날 때렸냐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낳은 엄마는 북한에 있고 문재인도 그때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그 후에 간첩들이 문재인을 데려왔다는 거야. 이게 이제 거의 실체로 드러났어요. 저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문재인이 태어난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알아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거짓말 10번 더 해야 되거든.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10번 해야 돼.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준 할머니한테 선물을 보내라 그래서. 아니,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잘 되면 탯줄 잘라준 사람한테 선물 보내요? 누가 그런 짓을 누가 하겠어? 아니, 그래서 이걸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한 그분이, 스님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제. 증인 나옵니다. 증인 나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야. 3명이야. 학도병 3명이. 꼼짝가 없어요. 꼼짝가 없어. 그럼 문재인이가 뭐 흥남부두에 철수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왔다 뭐 한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없어요. 한국에. 그리고 문재인은 그러면 언제 북한한테 매수가 됐느냐? 쭉 계산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어요. 또 비서실장 한 거 아시죠? 그때에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이모가 금강산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게 최초래요. 이상상목 중에는 우리가 항상 북한한테 명단을 넘겨서 우리한테 관계된 사람을 금강산 나오라 그랬지, 북한에서 먼저 사람을 찍어서 글로 오라는 것은 이게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산에 면회를 하러 갔는데 그 사진 여기는 없지 지금 컴퓨터에. 보니까 거기에 나온 이모라고 하는 그 이모가 문재인을 낳은 친엄마인 거예요. 친엄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그 문재인의 자기의 친엄마, 자기를 낳았다는 엄마는 계모인 거예요. 계모. 기가 막히게 드러났어. 이제 사실대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문재인 엄마가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낳았다고 하는 친엄마. 대통령의 엄마가 세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 전에 낡아빠진 아파트에다가 살다가 나중에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에서 6인실 한 병원 안에 6인실 있잖아요. 6인실 6명이 있는 거기 있다 돌아가신 거야. 자기의 친엄마 같으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만약에 친엄마인데도 그렇게 했던 문재인은 진짜 나쁜 놈이지. 에? 나는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못인지 압니까? 얼마나 잘못인지 압니까? 우리 집 사람도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잘못인지 압니까? 매일같이 장시장 가서 떡 사가지고 어머니 드세요. 자기를 낳은 친엄마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장례식 갔다 온 사람들이 또 다 말하기를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 친엄마 같으면 저렇게 하겠냐 이거야. 이제는 뭐 다 드러났어. 자, 지금도 내 다시 말합니다. 청와대 비서관들 잘 들으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사진 떴네. 사진, 요 사진 말고도 한번 보셔봐. 만약에 아니라면 이번 주에 발표하세요. 청와대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세요. 그래서 청와대 결국은 저기에 결국은 자, 요 사진부터 한번 보실래요? 잘 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금강산에서 문재인이가 청와대 수석을 할 때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난다고 만났는데, 요게 이제 가운데 파란 거 입은, 저고리 입은 요 분이 이모야. 요 사람은 이제 문재인을 낳았다고는 친엄마, 가짜 엄마죠. 가짜 엄마인데, 문재인하고 생긴 얼굴을 한번 보라고. 턱을 한번 보라고, 턱을. 턱을 한번 보라고. 똑같이 생기죠, 똑같이.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자기를 낳았던 친엄마는요, 얼굴 종류가 달라요. 전혀 종류가 달라요. 이 사진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없나? 네. 그래서, 근데 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그건 사람이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좋으면 대통령이 딱 됐으면 자수를 해야지. 내가 사실 어릴 때 창피해서 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뭐 장진우 전투에서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왔다고 이런 사기를 치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너가? 우리가 무슨 다 동물인 줄 알아? 조지 오웰인 줄 알아? 우리가 조지 오웰? 정신 나가죠. 너가 대깨문을 세뇌시켜가지고 대깨문이 너를 종교적 지도자까지 추종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될 줄 알아? 아니야.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보십시오. 금강산에서 여기서 나는 포섭이 됐다고 봅니다. 금강산에서. 그 후로부터 문재인이가 말하는 말 잘 보세요. 말하는 말 보세요. 이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떠들고, 서독의 관점 윤희상의 묘지에다 지 마누십 참배를 시키고, 그뿐입니까? 1948년 8월 10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지가 뭔데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